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아이템은요, 효도 사기인데요. 이에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오태경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지호에 소속되어 있는 오태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주로 다루는 업무는 기업법이고요. 근로기준법, 외국환거래법, M&A 이런 쪽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이번에 쾌변 통해서 이런 생활법률도 다루게 돼서 저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변호사님, 네. 효도면 효도고 사기면 사기인데 이 효도 사기,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 들으면. 네, 딱 보기에도 효도 되게 좋은 거고 사기는 정말 속여서 뭔가 돈을 편취하는 건데 이게 한 자리에 모인다. 네. 상당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효도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 효도를 빌미로 뭔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네. 그걸 이제 효도 사기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런 용어의 뉘앙스는 이제 그런 뭔가를 물려주고 효도를 받지 못하는데 울분이 조금은 담겨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효 사기라고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거군요. 근데 또 불효 사기라고 하면 이제 불효하기로 해놓고 효도한다 이런 느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효도 사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받기로 했는데 그냥 부동산을 받은 후에 갑자기 연락 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네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는 민법 제974조 1호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어떤 재산을 증여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거나 찾아뵙지 않는다거나 이런 정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집도 돈도 아예 그냥 자식이 다 받아놓고 부모님은 살 공간도 없게 만들어놓고 이러면은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이제 부모님이 좀 약간 질병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처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약간 생명에 위중한 일이 발생할 정도 되면은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거처도 있으시고 그런 정도인데 네. 단순히 이제 받고 입을 씻는다 네. 정도로는 이제 처벌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욕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네. 비난을 받을 일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려면은 좀 더 과해야 하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께서 내 자식이 나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사실 모든 건 좀 과장된 거긴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고 연락을 끊을 걸 대비해서 좀 마련해 놓을 그런 법적인 조치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효도 사기란 말 자체도 되게 이제 안 어울리는 것들의 조합이긴 한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있긴 있습니다. 이른바 소위 효도계약서. 참 효도에 계약을 붙이는 것 자체도 좀 민망한 얘기긴 한데 네. 이런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횟수 이상 이제 부모 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팠을 때 입원비 지급 이런 조건 등을 걸고서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쓰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름은 거창한데 원래 이제 민법에 있는 제도긴 합니다. 네. 원래 민법에 있는 이제 조건부 증여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누구에나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려면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예. 단순히 효도하면 되게 넌 나를 효도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되게 모호한 내용은 좀 그렇죠.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 5회 이상 피상속인의 집을 방문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고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태어날 때까지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조건을 마련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제 증여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은 다시 피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구 등을 세세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가족 간 갈등 없이 재산을 상속 증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탁자, 즉 이제 피상속인, 유언을 하는 사람이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다가 사후에 집행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탁제도가 발달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연 5회를 부모님 집에 방문한다라는 것도 잠깐 예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가 살짝 지금 네, 좀 마음이 세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 효도 사기면요, 이 사기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사기란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그쵸. 네. 가족끼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성립은 되는데 이제 형법 328조에서 친족 상도례라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면제를 합니다. 즉 죄는 성립하지만 형을 가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사기죄는 형태지만 형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모인 경우에는 그 피해자인 자녀가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고소가 아니라 신고, 제보 등으로 즉 제3자가 수사권을 아. 발동시켜야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 친족상 도래가 적용됐지만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형제를 이용해서 단순 노동을 시켜서 임금 등을 착취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네. 또한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은 2017년에는 229건, 2018년에는 630건, 2019년에는 356건, 그리고 2020년만 해도 6월 기준으로 친족 상도례와 관련해서 상담한 사건만 125건입니다. 많네요. 이렇게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네. 이런 상담 사례가 기소 재판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단 뭐 형이 면제되니까 네.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재판은커녕 경찰, 검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어떤 죄를 줄 수 있는 재량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에서 네. 형을 면제를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못하고 처벌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이러한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하신 이 반의사 불벌죄만 돼도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왜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법이 이제 과거 우리나라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이러한 뭐 절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걸 이제 간명하게 좀 네. 이제 규제를 하려다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고 또 가족 간에도 뭐 재산 거래 규모도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효도 사기, 조금은 생소한 것에 대해서 오 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게 되셨다면요, 저희 쾌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